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공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마이다스의 생각을 좀 나눈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즘 이제 대학에 강연이 많아졌습니다. 강연을 하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하나가, 대표님, 그러면 그 스펙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돈, 금수저죠?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흙수저도 아니고 저는 수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어릴 때 말이죠. 지금 저쪽 화면 있죠? 좀 작은 화면. 어릴 때 살던 방이 저 화면의 반 정도 규모, 그 크기가 되는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에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제 동생 3명, 그 다음에 사촌 누나, 사촌 형님, 뭐 이렇게 해서 한 9명, 10명이 저 방에서 잤죠. 저 정도 크기의 방에. 그게 뭐 방에 그래도 작은 뭐 옷 수납장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또 장롱도 간단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 바로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옆으로 비스듬히.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서 저는 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코를 골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냥 칼잠 자듯이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어린 시절은 그렇게 수저조차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이제 하시잖아요. 어머님은 이 방직 공장의 직공이었고 아버님은 회사의 수의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나가고 나면 저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 아주머님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저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저는 동네 수많은 아주머니들의 젖을 먹고 자란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운 좋게 공과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렵사리 이 대우조선에 입사 원서를 하나를 얻어서 입사를 하게 되었죠. 입사를 해서 제가 처음 받았던 위대한 과업은 복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바빴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복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 여러 명이서 이제 이 회사를 동기들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내가 복사하려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가 하는 이제 컴플레인들을 하면서 여러 명 반수 정도가 회사를 떠났어요. 뭐 S그룹을 가기도 하고 뭐 P그룹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로 옮겨갔는데, 그들은 다른 회사로 옮겨가서도 복사기 기종만 바뀌었지 여전히 복사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처음 받은 위대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복사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사를 잘하는 데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놈 때문이죠. 요즘은 복사기 성능이 좋아서 종이가 걸리진 않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장 복사를 하면 한 장 정도는 반드시 기계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이제 끼어 있는 종이를 꺼내고 다시 닫고 복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가 복사하는 법을 잘하는 법을 제일 잘 알까요? 복사기 만든 회사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면서 자기 대리점을 소개해 줄 테니까 대리점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서 주말에 배를 타고 나와서 부산에 있는 이 복사기 대리점에 가서 1박 2일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저는 위대한 복사왕에 등극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죠.
이게 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장께서 조금 미안하죠.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책을 한 권 주고 가시는 겁니다. 예, 책을 보니까 그 최근에 부장께서 이 미국 출장 중에 사오셨던 최신의 이 설계법이 담겨 있는 책이었던 거죠.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선배, 이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배들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또 열심히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죠. 번역을 해서 부장께 갖다 드리니까 부장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을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서 공부해라고 책을 줬는데 그걸 번역까지 해왔다는 거죠. 부장께서 야, 네가 이걸 전부 다 이해를 다 했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직원을 모아줄 테니까 이 최신 설계법을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신입사원이 전 직원들 앞에, 고참 앞에. 그래서 그런 그 강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선배 한 분이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에서 설계 하나가 의뢰 들어온 게 있는데 자네가 이 설계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설계권을 자네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면 어떻겠는가. 너무나 기쁘죠. 신입사원이 진짜 일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 일을 하게 된 걸 그걸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을 맡아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훨씬 더 빨리 아주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학점 받은 그 책을 다시 꺼내면서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부서장께 제출을 했죠. 부서장께서 뭐 엄청나게 놀라셨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회사에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 일이 참 많은데 자네가 그 조직을 한번 이끌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대우조선 역사 처음으로 신입사원이 쫄병들을 데리고 팀장이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대충 성공의 비법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뭘 했나요? 복사 일을 맡았을 때 열심히, 그죠? 그게 천직인 양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책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책 번역이라는 성과를 내니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설계 업무를 받게 되었고, 설계를 해내니까 프로그래머로 또 이제 그 신입사원인데 개발 전담 조직의 팀 리더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느낌이 보이시죠? 기회 성과 인정, 기회 성과 인정. 이 메커니즘이 일생 내내 돌아가면서 성공의 어떤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헌신하고 기회를 받게 되면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또 더 큰 기회, 더 큰 성과, 더 큰 인정. 이런 이 인생의 선순환 사이클을 도는 과정에 성과가 하나하나 인생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게 성공입니다. 성공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대박을 쫓는데 대박을 쫓는 삶을 살면 반드시 쪽박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그냥 매일매일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성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개를 하죠. 두 가지 열쇠입니다. 치열과 치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결국 성과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성과에 필요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열정이고 그 전략이 치밀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성공은 성과가 모여서 형성이 된다. 이 부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그마입니다. 성과가 모여서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죠?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회를 받으면 열정이 올라오고, 열정이 올라오면 전략적 사고력이 돌아가서 그때 지식을 재료로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식은 재료이지 지식은 성과를 만드는 성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성과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성능을 받쳐주는 기계가 없으면 성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지식은 휴대폰 안에만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지식은 이 큰 변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이죠,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죠. 엄청나게 긴, 120년 산다 하죠, 요즘은. 그런 장거리 경주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재능이 중요할까요? 끈기가 중요할까요? 결코 재능 아닙니다. 미국에서 요즘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몇십 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보니까 얼굴 색깔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IQ 수준도 아니고, 얼마나 참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끈기를 가졌느냐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고수를 만들고 역경이 경력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극기와 헌신, 치열과 치밀, 그것을 통해서 성공 인생은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그 땀의 대가이지 대충 대강 그게 이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이 영화 영린 아시죠? 영린에서 인용이 돼서 대단히 유명해진 이 중용 2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일에도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면 배워나오고, 배워나오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하면 변하고, 변하면 생육된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삶이란 무엇일까요? 다 잘 살고 싶죠. 그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러면 그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의 현재는 그의 과거가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의 과거 무엇이 그의 현재를 만들었을까요? 그가 내렸던 과거의 판단들, 그리고 행동들이 모여서 그의 현재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또 현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와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환경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을 가장 풍성하고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선은 무엇일까요? 보통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선은 무엇일까요? 최선보다 하나 더 하는 것. 그렇게 진짜 뻐근하게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항상 반칙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최선만이 여러분들의 최상의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담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27일인가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난,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만난 새날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유일한 새날을 내 헌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헛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불해서 오늘을 사용을 하는 것도 너무나 부질없는 안타까운 짓이다. 예, 오늘만이 진실의 시간이죠. 그 오늘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될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만 철저히 살자. 내일은 영원히 우리 인생에서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냥 비전 버리고 오늘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최선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인생이란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생각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결국 여러분들의 현재 하는 생각, 여러분들의 현재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꾸시더라도 삶은 그냥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만 제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